자, 오늘 시간에는 시험 출제 빈도 높은 쇼크 환자의 간호돕기에 대해서 요약 정리 및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상 실무 성인 간호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26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쇼크 환자 간호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별 10개 땡땡 치라고 지금 해놨죠. 자, 기초 간호학에서도 이제 응급 쪽에서도요, 이 쇼크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임상 간호 성인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어서 뭐 국가고시에 매회 한 문제 정도는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조금 확실하게 해두시고 쇼크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해두시면 일상생활 응급 상황 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경영간호 배우셨잖아요. 요 경영간호와 쇼크 간호가 거의 뭐 돌아가면서 지금 국가고시에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우선은 쇼크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먼저 볼게요. 자, 쇼크라는 것은 전신 순환이 부적절하여 세포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생리적으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이 부적절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지 못해서 몸에 산소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산소 공급이 잘 되지 못해서 우리 몸이 비정상적인 막 반응이 나타나는 걸 쇼크라고 하겠고, 이제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 요거를 우리는 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크의 분류가 이제 저희 책에는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크게 뭐 시험 내용상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쇼크가 이제 한 종류의 쇼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기전으로 나뉘는구나,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쇼크는 첫 번째 이렇게 저혈량 쇼크가 있습니다. 저혈량,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지는 건데요. 우리 몸이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죠. 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요 피가 빠져나가거나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을 때 저혈량 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의 출혈이라든지 굉장히 심한 탈수가 발생했을 때 저혈량성 쇼크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인성 쇼크라고 되어 있어요. 요 심자가 여러분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쇼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어떤 문제냐, 심장의 수축력, 심박 수축력에 문제가 발생해서 심인성 쇼크가 발생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성으로도 쇼크가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혈관성 쇼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혈관성 쇼크에 여러분 아나필락틱 쇼크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나필락틱 쇼크,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아나필락틱 쇼크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인슐린 쇼크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이제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저혈당 증상이 왔을 때 저혈당으로 인한 인슐린 쇼크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쇼크의 분류는 크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물어보는 거는요, 이제 쇼크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이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간호를 해줘야 되는지, 여기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증상을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활력 징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지고 이 떨어지는 혈압을 보상하기 위해서 맥박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맥박은 우리가 심장 박동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힘없이 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박이 상승을 하긴 하지만 빈맥을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없어요. 약하게 뛰고요. 그다음에 요 맥박과 호흡은 항상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박이 상승하면 우리 호흡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빈 호흡, 빠른 호흡을 보입니다. 숨이 차고 빠른 호흡을 보이면서 이 호흡도 굉장히 약한 양상을 보여요. 힘없이 호흡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쇼크라는 거는요, 이 순환의 부전이라 했잖아요.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걸 여러분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몸을 보일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일러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추워지는 상태가 되겠죠. 체온이 떨어지는 상태. 그래서 보일러의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활력 징후에서 변화를 잘 기억하세요. 혈압은
떨어져요. 떨어지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맥박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약하다, 강하다? 약해요. 그 다음에 맥박의 친구 뭐죠? 호흡. 호흡도 빨라지기 시작하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숨이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온은 어떻게 되죠? 몸의 순환이 문제가 되니까 몸은 차가워져요. 체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이탈 사인의 변화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점막, 그 다음에 소변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핍뇨. 그래서 핍뇨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소변이 줄어드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시간당 30cc 이하, 하루 소변 500cc 이하가 되면 우리는 핍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전체적으로 축축하고 차가워져요. 식은땀이 굉장히 많이 나서 피부가 차가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온이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심계항진, 맥박이 오르잖아요. 심계항진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걸 우리는 심계항진이라고 하죠. 심장 뛰는 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두근두근 하는 게 느껴지는 걸 심계항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신적으로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전신 허약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요 증상에 따라서 어떤 간호를 해줘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쇼크 환자는 간호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요 간호가 진짜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무엇이냐, 요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쇼크 환자 간호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을 하고 물어보면은 딱 머릿속에 다리 상승, 하지 상승, 요거 기억하세요. 다리를 상승시켜준다. 다리 상승이 요겁니다, 여러분. 요 자세 보이시죠? 그래서 하지를 상승시켜가지고 순환, 다리에 있는 요 발끝에 있는 혈액이 여기 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순환을 증진시켜주는 체위를 해주셔야 돼요. 쇼크라는 게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을 제대로 돌려주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다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상승, 그냥 같은 말로 골반고이, 골반을 높여주는 거예요. 골반고이. 그 다음에 얘를 멋진 말로 트렌델렌버그 체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델렌의 T자만 따서 T 포지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여러분 다 같은 말이니까 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 하지를 45도 정도 올려주어 하지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서 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 환자 간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다리 상승, 순환, 증진.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다 까먹으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다리 상승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 환자 체온 어떻게 된다 했죠? 쇼크 발생하면 환자 체온이 떨어진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체온을 갖다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보온을 해주셔야 돼요. 보온. 근데 이제 보온을 할 때 무슨 보온을 하냐? 간접 보온을 해주셔야 돼요. 간접 보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담요 덮어주기라든지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걸 간접 보온이라고 하겠고, 우리 쇼크 환자에게서는요, 이런 온찜질 같은 거, 뜨거운 물 주머니를 직접적으로 몸에 대어주는 직접 보온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보온을 하시면 오히려 혈관이 더 늘어나 버려가지고 쇼크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체온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체온 유지에 가장 필요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 담요를 덮어준다든지 실내 온도를 높여서 간접적인 보온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쇼크 증상은 더욱더 심해지니까 환자 다리 상승시켰어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 이렇게 담요 덮어서 보온을 해주시는 걸 뭐 2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상승시키고 환자 보온을 해주셔야 돼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야 쇼크가 더욱더 심해지는 거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혈관 수축 및 이완제를 투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의사 처방 하에 투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서 생긴 쇼크라고 하면은 늘어진 혈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수축하는 수축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생기는 쇼크라고 하면은 혈관을 넓혀주는 이완제를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뭐 요거는 크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게 뭐 내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비중 두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호흡 간호를 해주셔야 돼요. 환자 호흡 어떻게 된다 했죠? 막 숨이 차기 시작을 하고요. 환자 호흡이 숨이 차니까 숨을 더 많이 쉬기 위해서 호흡수가 상승을 하죠. 그러나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숨이 차요. 그래서 호흡 간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환자가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하니까 기도 유지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 유지. 그 다음에 흡입을 통해서 이물질 같은 거 환자 입에서 뭐 이렇게 가래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것들이 막 분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비되는 것들이 흡입이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흡입을 통한 이물질 제거 반드시 해서 기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숨이 차니까 산소 공급 해주셔야 되겠죠. 이 산소라는 거는 반드시 의사 처방 하에 산소 공급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또 흡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뭐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아니면 체를 측위로 해서 돌려주는 그런 간호들을 해서 기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옷을 느슨하게 해줘요. 그래서 넥타이라든지 허리띠라든지 셔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단추 같은 것들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으면 이런 것들을 풀어서 옷을 느슨하게 해서 몸의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자, 여기서 의식 없는 환자, 쇼크가 발생을 해도요, 여러분, 쇼크가 발생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막 의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의식이 있는 환자도 있고, 처음부터 뭐 의식이 사라져버리는 환자도 있는데, 의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쇼크 시에 바로 다리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없다 하면 다리 올림과 동시에 뭘 하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유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는 가장 먼저 기도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분 공급을 볼게요. 자, 우리가 쇼크가 발생했을 때 특히 뭐 저혈량성 쇼크 아까 들어보셨죠? 저혈량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몸의 수분 또는 우리가 혈액이 빠져서 발생을 하는 걸 우리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 공급이 필수가 됩니다. 부족한, 빠진 만큼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수분 공급을 할 때는 의식의 유무를 확인하고 공급을 하시고,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입으로 먹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의식이 없을 경우는 절대적으로 구강으로 수분 공급은 금기이며 흡인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막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없을 때는 반드시 환자한테 입으로 주시면 안 되고요. 입으로 먹는 거 금기가 되시고 어떻게 하셔라? 비경구적 정맥주사로 수액을 공급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기가 아니라면 수액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이 수액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액 속도를 빨리 주입을 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을 해요.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상 예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 자세로 오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으로 인한 욕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낙상 같은 것들 2차 손상을 막기 위해 보호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쇼크 간호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셨고요. 우선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쇼크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쇼크가 발생했어요. 환자 다리를 어떻게 하셔라? 상승시켜라. 쇼크 환자 발생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다리를 상승시킨다. 요것만 생각을 하시자고요. 요거.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문제집은요, 여러분. 359페이지, 문제집 359페이지 보세요. 문제집 359페이지에 21번부터 문제가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21번 보시면, 자, 직장인 A씨는 등산 도중 대퇴골 개방성 골절 사고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을 했어요. A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쇼크, 출혈로 인한 쇼크, 이게 뭐였죠? 저혈량 쇼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22번, 출혈 후 혈액약이 부족하여 인체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생기는 쇼크.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쇼크 뭐였죠? 저혈량성 쇼크. 그래서 답은 3번. 자, 23번. 페니실린을 투여 30분 후에 호흡곤란과 두통 및 혈압 저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까 쇼크의 종류에서 아나필락틱 쇼크 배우셨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혈관성 쇼크 안에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는데, 이 아나필락틱 쇼크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항생제 반응,
이런 과민 반응으로 일어나는 쇼크를 우리가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23번에 페니실린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페니실린은 대표적인 항생제예요. 페니실린은 대표적인 항생제고요. 요 항생제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나타내서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쇼크를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환자에게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반드시 꼭 환자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기 전에 환자와 이 항생제 약이 잘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나필락틱 쇼크는 과민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나필락틱 쇼크를 우리 책에서 한번 보실까요? 260페이지 책에서 한번 좀 볼게요. 260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나필락틱 쇼크 해가지고 261페이지에 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61페이지 팁에 보시면 첫 번째 팁, 아나필락틱 쇼크는 이종 단백에 대한 과민 반응 결과로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여기서 말하는 과민 반응. 아나필락틱 쇼크는 과민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과민 반응으로서 페니실린, 이게 뭐였죠? 페니실린이 항생제 투여시 나타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동물 벌, 곤충 중에 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 있잖아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도 아나필락틱 쇼크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벌에 쏘였다든지, 그 다음에 땅콩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나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나필락틱 쇼크는 과민 반응이에요.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과민 반응, 말벌에 쏘였을 때의 과민 반응, 땅콩이라든지 복숭아 같은 거 먹었을 때 알레르기 과민 반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니실린이라는 핵심 키워드 나왔죠? 요거 항생제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고 나서 환자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페니실린이라든지 항생제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환자와 이 항생제가 잘 맞는지 반응 검사를 하죠.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이 약이 맞았을 경우에만 약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볼초를 하다가 산에서 말벌에 쏘여 발적, 동통과 함께 심하게 부어오른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오는 거. 우리 아까 그랬죠. 말벌에 쏘였을 때도 이 과민 반응 아나필락틱 쇼크가 나타날 수가 있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통과 함께 심하게 부어오른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를 무엇을 보셔야 되냐? 5번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벌에 쏘인 환자가 있으면 30분 동안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요 아나필락틱 쇼크 반응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환자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따뜻한 물주머니를 데워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간호와 벌에 쏘였을 때 응급 파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따뜻한 물주머니를 데워주면 안 되고요. 얼음주머니를 데워주셔야 돼요. 얼음주머니를 데워주셔서 말벌 독이 몸에 퍼지는 거를 막아주셔야 되겠고, 2번 쏘인 곳 위를 묶어서 혈류를 차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말벌에 쏘였다고 해서 굳이 혈류를 차단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혈류 차단 부분은 뭐냐면 뱀에 물렸을 때, 독사에게 물렸을 때고, 그 다음에 핀셋으로 즉시 침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벌이라든지 벌에 쏘였을 때 침을 제거하시는 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집게라든지 손으로 찝어서 제거를 하시면 안 되고,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밀듯이, 크레딧 카드 있죠, 우리 카드 신용결제 결제하는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침을 제거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찝어서 제거하시는 거는 안 되세요. 그 다음에 침이 산성이니까 알칼리성으로 중화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기는 해요. 얘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공해야 될 것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맥락에서 가장 맞는 거는 5번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한다. 이게 가장 맞는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5번 볼게요. 항생제나 이물질에 의한 아나필락시 쇼크 환자에 대한 응급 관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필락시 쇼크 딱 되었을 때 환자 기도 개방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 중에서 고르면 기도 개방이 가장 우선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성 증상이 발생하면 응급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 개방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생제나 이물질에 의한 아나필락시 쇼크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가장 먼저 여기 중에서 찾으시면 기도 개방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환자가 갑자기 쇼크에 빠졌을 때 먼저 해야 할 간호로 오는 거. 쇼크 시 간호 여러분 뭐였죠? 다리를 올려준다 했어요. 그래서 2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촉진을 시켰죠. 그래서 다리를 올려주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요간호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7번 쇼크의 신체 부위별 변화 양상은 다양한데 일반적인 쇼크 증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쇼크 증상 자 1번에 보시면 혈압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혈압 어떻게 되죠? 혈압 떨어져요. 다음에 2번 체온이 상승된다고 했는데 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보일러가 잘 돌지 않아요. 체온은 하강합니다. 자 3번 심계항진 혈압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혈압을 보상하기 위해서 맥박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두근두근 거리는 심계항진이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답은 3번 심계항진이 되겠고 4번에 보시면 맥박 감소가 아니고 맥박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정맥압은요 하강한다. 요게 답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28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일반적인 쇼크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혈압은 하강 맞죠? 그 다음에 몸에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으니까 손끝이라든지 발끝 청색증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체온이 상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체온이 어떻게 되죠? 체온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 보온에 집중하시라겠어요. 다리 올려주고 나서 바로 보온을 하셔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변 배설량이 감소된다고 했어요. 소변, 핍뇨가 나타나요. 소변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맥박, 빠른 맥박 떨어지는 혈압을 잡기 위해서 맥박,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니까 빠른 맥박, 심계항진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28번 답이 그래서 여러분 3번이에요. 29번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빈맥의 증상을 보이는 쇼크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대상자를 따로 격리시킨다. 격리할 필요 없어요. 말초 순환 상태를 3일마다 사정한다. 3일마다가 아니고 수시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가 아니고 지금 쇼크 환자잖아요. 쇼크 환자면 다리를 심장보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높게 하셔야 되겠죠? 자, 4번 대상자 곁에서 상태를 계속해서 관찰해요. 상태 관찰,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환자의 상태라든지 의식이라든지 호흡 양상이라든지 옆에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정맥 주입 속도를 가능한 느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맥 주입을 하셔야 되겠고 이 정맥 주입 속도는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맥 주입 속도를 빠르게 하면 할수록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면 정맥 주입 속도는 빠르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30번 페니실린 투여 시 부작용으로 쇼크가 올 수 있어요. 페니실린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검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니실린은 여러분 항생제라고 했고요. 이 항생제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올 수 있는 걸 뭐라 했죠?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니실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뭐냐면 아까 말했던 피부 반응 검사 하라겠잖아요. 항생제 사용하기 전에 이 항생제와 환자가 맞는지 검사하는 거 피부 반응 검사를 하라겠거든요. 그게 바로 1번이에요. 첫 투약 전에 피내 반응 검사를 한다. 피부 반응 검사 피부 밑에다가 피내에다가 주사해서 반응 검사 이 약물이 이 환자에게 맞는지 검사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 피내 반응 검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크 간호는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시고 쇼크 간호에서 여러분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뭐였죠? 하지 상승. 요 하지 상승을 같은 말로 골반고지
골반 고위, 트렌들렌 버그 체위, T 포지션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쇼크 환자 간호에서 머릿속에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지, 상승. 그 다음에 환자가 호흡하기 힘들어하고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겠죠? 기도 유지. 요런 종류를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리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은 거 보온, 환자의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보온 같은 거를 신경 써서 해준다. 요 정도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지금 할 시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쇼크 환자 간호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요것만 기억하시게요. 다리 상승 요것만이라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